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그 회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이제 혼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요 자막 가운데 여기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에 여기에 보면 이제 매뉴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잘못 누르면은 요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그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 잘못 누르면 여기에 뭐 자막이 뜨면서 밑에 글을 가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면 허둥대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미숙하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자막에 가린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후배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긴급하게 빠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라고 하는 게 꼭 강의를 떠나가지고 대담 형식으로 두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더 깊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중간에 안 했는지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 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자가 맥복하고 그 사람이 자리하고자 하야. 이렇게 여러분 요런 거 있을 때 자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대변 자리일까요? 소변 자리일까요? 지금까지 글 쓰는 관례 방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자리라고 쓸 때는 대변을 뜻한다고 합니다. 대변을. 뒤에 제가 해석에서 썼는데 소변인 경우에는 반드시 소변 자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리할 때 대변을 잘 보려고 해서 리하면은 대변을 잘 보면은 쾌활해야 되는데 비록 대변을 잘 봤으나 심화가 계속해서 여전히 굳어 있고 팽만감이 있다면 자 대변을 자리하면 원래 이 증상은 없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 말은 대변을 잘 보려고 해서 대변을 잘 보면은 상쾌해야 되는데 비록 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화에 여전히 굳어 있고 팽만감이 있으면 원래는 감수 반화탕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다가 이것은 유음이 제거되려고 하는 까닭이니 이와 같은 경우는 감수 반화탕으로 치료한다. 자, 여러분들 글 같은데 제하고 이제 같이 글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원래 조문은 요거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돼야 돼요. 요거는 원래는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요거는 이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유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심화소 견만이라고 하는 것은 유음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만약의 경우 위가실이라면은 위가실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감수 반화탕을 쓸 필요가 없죠. 위가실로 해서 심화가 견만했다면은 이 사람은 대변을 잘 보면은 이 상태가 없어져 가지고 상쾌해야 되잖아요. 상쾌한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슴이 답답했던 게 막혀 있는 게 풀어져야 되는데 대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화가 견만하다고 하는 것은 위가실이 아니고
유음 때문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유음이 굉장히 고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유음 같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로 봤을 때는 협파만 그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계 출감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감수라고 하는 아주 극약 하수의 아주 강력한 그 하수지제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의사 가운데 이 감수를 복용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뭐 거의 95% 정도는 아마 감수라는 약을 복용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수가 되는지. 이거는 정말 복용을 하게 되면은 배에서 막 요동치면서 물 전부 다 쏟아내버릴 정도로 하수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심화 영만, 심화 만 같으면은 이거를 쓸 이유가 없죠. 감수를. 견. 아주 딱딱하다. 굳어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감수를 써볼 수 있는 예우조처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경서와 금계유략을 공부하면은 예후와 후속 조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속 조치요. 예,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 출감탕, 이진탕 가지고는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견자를 갖다가 특히 쓴 거죠. 특히 이런 경우를 특히 썼다. 특서. 원래 이것은 특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요거를 조금 자주 남용을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게 뭐 공자가 진짜 춘추를 교정을 했는지 찬수를 했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믿으니까 맹자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자가 유독 그 글을 쓴 이유, 이게 특서라는 거예요. 또 대서 크게 또 썼다. 누서라는 게 또 있어요. 누서 자주 썼다. 네. 특서, 대서, 누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그래서 조문을 정말로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통찰력을 키우기도 필요하지만 반자가 있다. 속자가 뭐지? 견자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조문의 그 병인의 개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강의를 하면서 뭐를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에 이제 자막이 해서 이 부분을 제가 하는 동 마는 동안 넘어갔는데, 저도 젊었을 때 같으면은 제가 쓴 글을 다 외우기도 하지만 이제는 가려놓으면은 헷갈려서 몰라요. 그리고 시간에 막 이 강의를 하면은 항상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강의 시간을 유튜브 시간이 너무 20분 넘어가면 지루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분 전후로 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떨 때 30분짜리도 있어요. 예. 어떤 거는 뭐 20분 이내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글을 잘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문에 이르기를, 조문에 예를 들어서 자리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럼 이거는 대변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변 자리라고 표기를 한다. 요거는 명심을 하셔요. 그리고 앞에서 맥복이라고 돼 있는데, 맥복이라고 하는 거는 가라앉아 있다는 거죠. 이게 맥이 침미하다는 말인지 아니면 맥이 미하면서 기난 것인지, 사실은 우리는 그 상태를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맥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것으로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심화의 유음이 아직 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아느냐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하도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잖아요. 대체로 맥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죠? 병세의 반응이잖아요. 열이 있어도 열이 표에 있을 때하고 열이 이에 잠복했을 때하고 맥상이 다른 거예요. 열이 있으면 반드시 맥이 부, 긴, 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맥이 리에 있어서 어떨 때는 지하고 미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작하게 되면은 맥복이 아니라 맥현이 여기에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배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 어저께 제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은 사실은 거의 한 일주일 전인가 한 10일 전에 녹화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원래 다 깔끔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혼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 하루에 어쨌든 간에 30분에서 1시간씩 유튜브 2개의 분량을 올릴 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제 몸의 뭐 컨디션에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강행군 해야 되는 입장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한 저는 방의의 그 증거는 맥복이라든가 유음이라든가 여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심화견만. 그러니까 좀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심화견만하고 맥복 하나 대변이 자리하면은 심화가 상쾌해야 되죠. 그죠? 왜? 대부분이 심화견만한 경우는 대변하고 관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가 봤는데 이 사람이 대변을 잘 봤으면은 심화 부위가 편안해져야 되는데 하리 후에도 심화가 견만한 것이 그전과 같다면 이것으로서 조혈의 내실 때문이 아니라 유음이 춥고 제가 유음이 정체란 말도 안 쓰고 춥고라고 쓴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견만하니까. 춥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 경우에 원래는 연계출감탕 또는 사군자탕도 치료가 됩니다. 이진탕. 그러면 뭐 향사육군자탕 같이 합방해서 써도 되고요. 사군자탕하고 이진탕류를 해서 또는 향사육군자탕으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복진을 해서 심화 부위가 견만한 게 그대로 있다고 할 때는 이 감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문을 보면은 예전 사람들도 그 병증의 병세라고 그랬죠. 제가 병세의 과정을 보고서 처방들이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문의 증상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병인의 개념과 방의, 처방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증거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처방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조문을 보완해서 이해를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면 좋다. 이것이 저는 어쨌든 간에 이 금계요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글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요거는 일주일 전에 제가 녹화를 하고 미처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후배 한 분이 말씀해 주셔서 오늘 부랴부랴 먼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제가 이따가 바로 글 하나 올리고 또 한 일주일 뒤에 올릴 글을 다시 한번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